날씨가 많이 덥죠. 그래도 서울은 좀 포항에 비하면 많이 시원한 편입니다. 포항 말도 못하게 덥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매일 유튜브 이렇게 라이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게 되게 많이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많이 찾아보는데 지난 6월 한 19일인가 질병청이 그 국제 백신 연구소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이 제약사,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 국가기관, 그리고 이제 뭐 대학 교수들, 이거를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산학연 컨소시엄이라 그래요. 이것들을 이제 불러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글로벌 백신 포럼을 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백신 포럼이 주제가 참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접종을 했던 mRNA 백신, 이것만 해도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거를 넘어서서 저번에 이제 한번 말씀드렸던 레플리콘 백신이라고, 이거는 이제 mRNA 백신은 몸에 이제 주입해가지고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해갖고 이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레플리콘 백신은 이거를 이제 mRNA를 집어넣으면 자가 증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배는 심각한 이런 백신들을 만들겠다. 그리고 들어보셨죠? 이게 마이크로 니들 패치라고 붙이는 백신. 그런 거를 만드는데 속도가 생명이다. 속도가 생명. 기존의 백신은 하나 만드는데 10년에 15년씩 이렇게 걸렸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임상시험을 거치고 하다 보면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지나서 안전하구나 해서 그렇게 내놓는데, 문제는 그런 백신들도 양산하는 과정에서 그 보존제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백신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몸속에 그냥 생바이러스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거를 대량 백신해 가지고 장기간 유통을 시키려면 그 안에 이제 보존제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보존제. 쉽게 얘기해서 방부제를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그 방부제가 우리가 먹는 약들은 겉봉지에 있잖아요. 밖에 있잖아요. 밖에.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사면, 사탕 같은 것도 사면 안에 방부제가 따로 있죠. 근데 이 백신은 백신 안에다가 그 방부제를 집어넣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티메로살, 수은, 알루미늄 이런 것들, 진짜 몸에 안 좋은 그런 중금속들, 그게 백신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mRNA 백신이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주입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존의 바이러스를 몸에 집어넣는 거랑 다르게 우리 몸이 스스로 바이러스를 생산해내도록 만든 백신이 mRNA인데, 거기에서 한술 더 떠가지고 생산을 해가지고 막 자가 증폭할 수 있게 만드는 그 saRNA 백신이라고 해요. 레플리콘 백신을 최대한 빠르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백신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국비, 우리 세금을 160억을 들여가지고 어떤 회사에다가 이 연구를, 과제를 줬습니다. 질병청에서. 그 과제의 핵심이 뭐냐면 100일 만에 100일 만에 100만 도즈가 병이에요. 병 100만 개를 생산하는 그 프로젝트를 이미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10년, 15년 걸려가지고 만들어도 이 백신들이 부작용이 있네 없네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거를 100일 만에 100만 개를 만들어가지고 100만 개. 자, 우리 기존의 화이자 백신 이런 것들 약병 하나에 몇 명 맞았습니까? 최대 8명까지 맞았어요. 조금씩 나눠가지고, 원래는 약병 하나 깨면, 앰플 하나 깨면 1명 맞추잖아요. 근데 이거는 최소 5명에서 8명까지 맞췄습니다.
그러면 5명이라고 칩시다. 100만 개면 500만 명을 한꺼번에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100일 만에 만들어서 유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거기다가 마이크로 니들 패치, 거기에서 한술 더 떠가지고 뭘 하느냐, 이제는 이 사람들이 이 지금까지 그래도 이 mRNA 백신은 수십 년 연구해온 그 실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야. AI한테 맡겨가지고 며칠 만에 이 백신을 설계를 해가지고 단기간에 100일 만에 100만 개를 만들겠다는 이 미친 짓거리를 이미 이 나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좋아. 백신을 맞아. 백신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백신이 좋다 이거예요. 이 질병을 예방하고 다 좋은데 지금 이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고 전 세계로 치면 수억 명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백신 부작용,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서 요만큼의 논의도 없다는 겁니다. 부작용 다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빨리 생산을 해가지고 빨리 접종을 시키겠다는 계획만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기존의 부작용 피해자들도 걔들 머릿속에는 없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나올 백신 피해자들도 그 사람들 머릿속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음모론을 만들어내는 원천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정부나 정부기관, 정치인들이 우리를 보고 음모론자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적어도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근거나 안전성, 효과성 명확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욕을 하라 이겁니다. 근데 안전성에 대해서는 단 요만큼의 단 한 줄의 논의도 없이 무조건 백신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접종을 시키겠다는 계획만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우리나라의 질병청이 주최한 글로벌 백신 포럼 그 내용의 소식을 미국에 있는 이 백신 부작용을 연구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정말 저는 정말 이 피부로 온몸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아, 했구나. 질병청은 이거를 자랑을 하려고 또 학생들 불러가지고 또 이거 자랑합니다. 아, 왜 우리나라에서 이 백신을 만들어야 되느냐? 글로벌 경쟁력이라 이거죠. 만약에 지금 이미 예일대나 이런 이 딥스의 하수 저는 하버드가 이제 딥스의 하수인들, 협력자라 조력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서울대가 대한민국 다 망쳐놨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버드가 전 세계를 지금 망치고 있는 걸.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버드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다고 트럼프도 또 딱히 정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밖으로 싸움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약간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기대를 하는 정도. 근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지가 백신 부작용 피해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름의 진심은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백신 부정선거, 미국의 2020년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붙었을 때 이 부정선거가 지금 FBI가 당시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 덮었다. 문건을 그 내부자 그 대화까지 다 공개가 됐어요. 내부자들, FBI 이거를 조사를 했는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야, FBI 이 국장이 중국 개입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밑에 애들이 야, 이거 우리가 중국 개입했다는 이 증거가 다 있는데 이거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대화 내용까지 다 공개가 됐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와 동시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 하니까 그와 비슷한 그 FBI 문건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새끼 죽여야 된다. 그런 문건도 공개되기 직전입니다. 지금 거기까지 왔어요. 똑같아요.
이것들이 만약에 지금 이미 미국에서는 티메루사를 최근에 그 미국 그 백신 위원회 있잖아요. 백신 위원회 17명을 다 해임을 하고 새로 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새로 다 집어넣고 얘들이 이제 첫 번째 안건으로 티메루사 수은을 독감 백신에서 빼는 거를 이제 표기를 붙여가지고 6대1인가 뭐 해갖고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겨우 미국도 한 발 앞서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딴 거 신경 안 쓰잖아요. 지금 뭐 정은경 이 거지 같은 년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게 생겼는데 저는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모 국회의원실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 유가족분이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제가 이제 통화를 한번 했거든요. 뭐 딴 거 필요 없고 백신협 들어본 적 있어 없어 그러니까 말을 얼버무려요. 뭐 자기들이 그 뭐 법 제정하는데 어쩌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백신협 들어봤냐 못 들어봤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못 들어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얘가 이제 장애인 비례대표거든요. 그 김예지 걔는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지가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비서관을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서관하고 제가 통화를 하면서 자료를 이제 몇 개 주긴 했어요. 저희가 이제 소송 중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자료는 뭐 별로 주고 싶은 생각도 없고 준들 걔들이 써먹지도 못할 거고 그냥 몇 가지만 이렇게 줬는데 결국은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한번 이제 목요일이죠. 지난 목요일날 기자회견을 잡았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부터 안 간다 그랬어요. 뭐 나경원하고도 뭐 나경원이가 당장 잡자 뭐 얘기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안 간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치인들의 광대 노릇 충분히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니네가 평소에 우리랑 어떤 친분이나 우리 이 백신 부작용 진실 규명에 약간의 도움이라도 줬었으면 그러면 당연히 같은 이 일행이다. 같은 동지다라는 생각으로 힘을 보탤 수 있겠지만 관심 요만큼도 없다가 이제 와가지고 민주당 공격할 거리 없으니까 이것들이 딱 보니까 백신밖에 없거든. 정은경이 지금 갈 거는 백신밖에 없지 않습니까? 백신 부작용 이제 피해자 유가족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당장 기자회견 합시다. 이제. 거기에 가면 바보죠. 저는 안 간다 했습니다. 저는 안 가지만 그래도 정은경 전현한테 요건 한마디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못 가더라도 다른 분을 어떻게 이렇게 소개라도 해서 뭐 성명서는 이미 써놨으니까 그거라도 하자 했는데 답이 없대요. 연락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 비서관 걔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취소됐냐? 그러니까 그 뒤로 이 숫자 1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정치인이나 그 비서관한테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전화가 오면 받아는 줘요. 제가 먼저 연락 안 합니다. 걔들은 어떻게 하나 이러나 저러나 우리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2년 3년간 절실히 겪어봤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또 자료를 주고 했는데 제가 딴 거는 필요 없고 궁금한 거 니네가 어차피 우리는 정은경이한테 자료 제가 그 인사혁신처에다가 자료 요청한 것도 다 비공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는 못 받아도 니네는 자료 받을 거 아니냐. 질문은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다만 딱 한 가지 내가 정은경 그년한테 꼭 한마디는 하고 싶은 게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백신을 접종하고 사망했다라고 자발적으로 신고한 게 2,800명이고 중증이라고 신고한 게 18,000명이다. 그 사람들한테 사죄할 생각 없느냐? 이 질문만큼은 꼭 해달라.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코로나로 사망했다라고 코로나 사망으로 신고한 게 36,000명이다. 나는 그 사람들이 백신 부작용 피해자 그리고 강제 격리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그 사람들은 코로나 사망이 아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정부에 공식적으로 집계된 이름이 코로나 사망자니까 그 36,000명한테 사과할 생각 없느냐. 저는 딱 그 두 가지 질문이면 족하다. 어차피 국민의힘 니네는 무능해가지고 정은경이 못 잡는다. 저는 걔들한테 이제 하여튼 최보식이 국회의원한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니네는 어차피 정은경 전 인사청문회 분명히 인사부터 할 것이다. 공치사부터 할 것이다. 코로나 시국에 대단히 고생 많았다라고 분명히 그 얘기부터 할 거라.
그게 니네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연락이 끊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할 말 다 합니다. 그 국회의원들은 이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아주 불필요한 쓰레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불과 하루도 안 지나서 제가 그렇게 강하게 나갔는데 하루도 안 지나서 벌써 저거 한 김민석이 그 통과되기 직전에 나경원이 그 단식할 때 보십시오. 그 기집애 셋이 거기 앉아가지고 김미애하고 김민전이 나경원이 김민석이한테 하는 거 보십시오. 시시 웃어가면서. 그게 동네 반상회지. 대정부 투쟁하는 그게 국회의원의 모습입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하고 우리가 무엇을 도모를 하겠느냐? 쓸데없는 짓입니다. 쓸데없는 짓. 그냥 우리끼리 여기 모여서 그냥 이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것들하고 뭘 엮이면 오히려 그게 발목 잡습니다. 저는 여당, 야당, 국민의힘, 민주당 다 똑같은 놈들이고 그 다음에 뭐 이재명, 그 전에 문재인, 윤석열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부정선거 이게 아니야. 우리는 주제가 백신이지 않습니까? 이 백신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놈 하나 다른 놈 없습니다. 제가 그 이제 벌써 한 30개 영상을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댓글 달리는 사람들 중에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이 문재인 정부 때 하고 좌파 정부잖아요. 그다음에 우파 뭐 정부하고 니네가 싸우는 데 있어서 입장 변화가 있느냐, 달라진 게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재명이가 당선되면 강제 접종하고 김문수가 당선되면 강제 접종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글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런 글을 자꾸 보니까 저는 둘 다 똑같이 욕을 하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물어보면 궁금하겠죠. 전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좌우 없고 특히 우리가 뭐 이렇게 저는 분명히 정치적으로 매우 오른쪽입니다. 매우 오른쪽이지만 대한민국의 이 정치 집단 중에 쉽게 이야기해서 우파 보수를 지향하는 집단은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뭐 그나마 지금 뭐 극우 소리 듣는 뭐 저 자유통일당, 뭐 우리공화당, 그다음에 뭐 황교안당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우파 아닙니다. 이익을 쫓는 집단들이지 우파 집단 아니에요. 저는 이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당연히 보수고 우파예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는 우파가 없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하고 있는 인간들은 오직 이익을 쫓는 이익 집단일 뿐이다. 그런 놈들이 빅파마 글로벌 제약사들의 이익과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놓고 과연 누구 편을 들겠느냐? 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뻔합니다. 거기에 국민들이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은 놀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참 언제쯤이면 이 국민들이 깨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깨닫지 못하겠구나. 왜? 스스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 나라의 가장 그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지만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 행동을 하고 있지만 이 어떤 집단적인 그런 행동만 하게 되는 이유, 그 이유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뭐 저한테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한번 알아보시고 내가 알아보니까 이렇던데 나의 판단은 이런데 당신의 판단은 어떠냐라고 물었을 때는 내가 당신하고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 그래야 대화가 되니까. 근데 백신의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알아보지도 않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내 말 믿을 거냐?
내가 이런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면 당신 분명히 또 네이버에 이러고 쳐볼 거 아니냐고. 그러면 또 이재갑이나 정재훈이 이런 의사가 거짓말 한 게 딱 나오죠. 그럼 그 사람들이 저 봐라 저 새끼 저거 음모론자죠. 저는 제가 옳다는 거, 제가 정의롭다는 거, 그거를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만큼 제가 뭐 좋은 학교 나오지도 않았고 공부를 잘하지도 않았어요. 직장이 번듯하지도 않습니다.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저는 저희 진심이나 저희 생각, 이거를 사람들에게 증명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위선적인 인간이라도 의사라는 타이틀, 대학 교수라는 타이틀, 서울대, 하버드 그런 타이틀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들은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 말이 곧 법이고 진리가 되는 세상이 이미 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믿기 싫으면 믿지 마라. 특히 저는 제가 이 싸움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싸움에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고 목적도 없고 이 끝이 어찌 되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일이면 우리 딸내미 보낸 지 3년입니다. 이거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한테 제가 이 싸움의 의미가 어떻고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 저희하고 이제 같이 싸우고 계신 분들이야 맨날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니까 아시겠지만 의미 없는 싸움이지만 이 정의로 그 과정에 문재인이가 한 말이라서 제가 되게 좀 싫어하긴 하는데 과정은 공정했습니다.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예.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제외하면 우리에게 남는 건 아마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분명히 소송에도 사실 이기기도 힘들 것이고 이 나라가 뭔가를 바로잡아 가지고 우리의 처지가 달라질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싸우는 것은 분명히 이 과정 굉장히 공정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 결과가 어찌 되었든 간에 그 결과는 우리에게는 정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우는 겁니다. 이것 외에는 목적을 가지고 이 뜻을 품으면 어렵습니다. 이거 오래 못해요. 어쨌든 우리의 입장은 똑같으니까 결과가 공정하고 정의롭기를 바랄 뿐입니다. 더운데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 제정, 시행령 제정하는데 입을 보탠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심지어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특별법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기존에 우리 시간적 개연성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밀접하고 라는 전제가 항상 맨 앞에 있었잖아요. 근데 특별법에 뭐가 들어갔냐면 시간적으로 매우 밀접하고라고 들어갔어요. 네. 이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질병청이 내놓은 안이 시간적으로 그동안은 지금 기존의 감염병 예방법도 시간적으로 밀접하고라고 돼 있는데 새로 피해자들 위해서 제정을 했다는 법에 그 안에 시행령에 매우라는 단어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슨 협상의 의지가 있습니까? 저는 코베케라는 단체 자체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정치인들 피해자를 위해서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회장님이, 저는 안 갈 거지만 회장님이 가셔서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를 분명히 전달은 해야 돼요.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저는 그동안에 요 보건복지위원들이나 요 정치인들 놈들한테 수도 없이 저희들의 이 의견을 전달을 해왔습니다. 요번에도 전달을 했고요. 특별법을 만들었는 요 국회의원들, 이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진 않아요. 그 밑에 비서관들, 보좌관들이 만들거든요. 그 비서관한테 니네가 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이게 왜 무용지물인지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도 다 전달을 했어요. 그 뒤로 연락이 끊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이건 제 생각이고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니까 이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회장님한테 의견을 전달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발언을 못하게 하지 마세요.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다른 사람 말 끝나고 나오셔가지고 본인 생각하시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고 조율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분이 뭐 이 얘기 한다고 해서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제가 또 제 얘기 한다고 해서 제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그 과정이 합의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니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뭐 안 막잖아요. 앞에 나오셔서 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집회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단체 사진 찍고 마치겠습니다.